오늘 첫 얘기는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고 제가 제보를 접하고 크게 놀랐습니다. 오는 10월과 11월에 경북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행사고 왜냐하면 21개 회원국의 정상과 대표단, 언론과 경제인까지 무려 2만여 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하루 최대 7,700개의 객실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그곳이 이미 사전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숙박료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지금 숙박을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난항을 겪다고 합니다. 혹시나 1박에 얼마길래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뭐 특급 호텔은 좀 비싸잖아요 원래. 2-30만 원 하지 않아요? 그거보단 더 비싸겠죠 아무래도. 지금? 그러면은 얼마쯤 받으려나? 부산 그 불꽃 축제 하면 한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야 얼추 맞추신 게 이게 특급 호텔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곳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호텔의 그 몇 성급이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은 특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 당사자인 호텔의 그 예를 들면 객실 현황 쉽게 얘기해서 예약 현황을 살펴보니까 디럭스룸 같은 경우가 90만 원 1박에 스탠다드 룸이 9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외국 정상들도 그렇게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 정상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호텔에 묵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업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정도의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객실을 제가 지금 인터넷에 호텔 예약 사이트 있잖아요. 들어가 봤더니 동종 디럭스룸이 지금 10만 원대야 원래는. 그런데 10월 말하고 11월 그때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에는 무려 곱하기 9를 더 받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조치해야죠. 나라 망신 아니었도? 이런 바가지 욕을 만약에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일반 국내 관광객들에게 그대로 물린다고 한다면은 이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 그 외국 정상들은 뭐 그렇다 치지만 전 걱정되는 건 외국 정상들한테 10만 원 받고 우리나라 국민한테 100만 원 받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이중 가격으로? 그러니까요. 외국 정상한테 설마 이 가격 그대로 그냥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싸게 해주는 거 아닌가? 막 서울만큼 그쪽은? 특급 호텔이 엄청난 퀄리티가 있는 그것도 아니라는 아닐 거야. 수도 있고 보니까 근처 모텔도 지금 막 30-40만 원이니까 이건 바가지 요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텔 같은 경우 가격을 공개한 건 아닌데 지자체에서 설명하는 게 아마도 터미널 근처에 있는 모텔 같은 경우에도 그때가 되면 그 정도의 가격을 받을 것이다 말하는데 지금 이걸 그대로 놔둔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라든가 국내에 있는 방문객들이 얼마나 이상한 얘기 하겠습니까 이게. 이 경북지사든 뭐 누구 여기 경주시장 이런 사람들이 조치해야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너무 심한데 그 요즘 보문단지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뭐 TV 보다가 제가 알게 됐는데 거기 우리 수학여행 가고 그랬던 데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다 방에서 다 문 닫고 막 그렇다고 하던데 그거 옛날에 우리 한 30명씩 들어가서 자던 방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남아둔다고 하던데 그것도 비싸게 받는 거 아닌가 몰라. 근데 거기에 또 정상들이 가시긴 힘들 테니까 이런 담합은 빨리 잡아야 됩니다. 이런 거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계곡 정비 사업의 1인자 아닙니까? 이런 것들 바가지 요금 담합에 대해서는 아마도 철퇴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갖게 됩니다. 그러지 맙시다 진짜. 오늘은 다행히 젖어서 오지 않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 사이에 이병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외국 정상도 오는데 좀 싸게 좀 해주십시다. 그래야지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경주 많이 찾을 거 아니에요. 국가 위신과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제 내용 보실 것 같은데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리는데 지금 기업들이 호텔 예약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가격보다 거의 9배 정도를 불러가지고 그 기간에 원래 10만 원짜리 90만 원 내놔라 이런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거를 비용을 어떻게 되든 처리를 해줘야지. 이런 바가지를 그거를 외국하고 직접 거래한 게 그 지금 바가지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나 포함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이제 그 기업에서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예약을 얼리버드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돈을 이렇게 곱절로 요구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된다는 호소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 말고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계약하는지 알 수 없지만 비슷한 가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그래가지고. 과거에 다른 나라에서 열린 에이펙 그거 가격 담합인데. 그러니까. 거기 있는 호텔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그건 공정거래법 위반이죠. 그 현행법 위반도 되는 겁니까? 현행법 위반이죠. 만약에 그들끼리 짜고 가격을 맞췄다고 한다면 그런 거 단속하려고 공정거래법에 가격 담합 그 처벌이 셉니다. 과징금 이런 게.
그럼 변호사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 그냥 고발 한번 해줘요. 그럼 공정위가 공정거래위원회. 가지고 확 한번 하게. 공정위 사무관 한 명 가면 해결돼요. 그래요. 공정위 네. 사무관 한 명만 보내면 네. 호텔 가격 다 한 방에 네, 끝난다. 한 방에 끝나요. 그럼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나설 일도 없네. 아이, 그럼요. 네. 사무관이 전화해가지고 네. 조금 오세요. 좀 조사할 게 있습니다. 하면 네. 끝나요. 제가 이제 13곳 당시에 가격을 제시한 호텔들 비슷한 성급의 네네. 호텔들 가격을 봤더니 대체로 다 마치 맞춘 것처럼 가격대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큰 차이가 없이 훨씬 더 많이 높게 부르는 게 예를 들면은 어느 호텔이 예를 들어 디럭스룸을 30만 원 하고 어느 호텔이 90만 원 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네. 대부분 다 고점에 찍혀 있는 거예요. 좋은 말씀인데 그게 네. 암묵적 담합이라는 거거든요. 암묵적 담화. 만나가지고 야 네. 우리 이번에 한 대목이다 그냥 확 그냥 뜯어먹자 이렇게는 안 해요. 눈치껏. 예, 그거 다 처벌 대상입니다. 그것도 아. 암묵적. 그게 이제 담합도? 전형적인 담합의 형태죠. 네. 그거 다 대법원 판례도 많고 내가 많이 해봤어요. 이미 공정거래법에도 도가 터계시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내가 경제법부 네. 내가 전문가잖아. 책도 쓰고. 그러니까요. 네. 내가 아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을 내가 오래 했어요. 모르면 내한테 전화 와. 그래요?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원을 늘려주겠다, 맞아, 힘을 맞아. 실어주겠다는 제스처를 아. 많이 취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보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지금 최근에 라면값 2,000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거 약간 담합의 의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공정위가 즉각 조사해 가지고 하면은 바로 1,500원으로 내려옵니다. 네. 이게 이 담합이라는 게 이 자본주의 이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가장 악질들이 다 이 카르텔이잖아요. 윤석열이가 떠드는 그 쓸데없는 카르텔 말고 그 카르텔 말고 시장 담합 카르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언론에도 이 카르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아담 스미드 국부론에도 카르텔이 제일 악질이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공정거래법이 굉장히 셉니다. 네. 그리고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주 그 G7 나가시기 전에 재벌 회장들하고 또 여러 경제단체 불렀잖아요. 공정을 강조했잖아요. 그 공정의 핵심이 맞아요. 공정거래법을 지켜라 이거거든요. 딱 걸렸네 뭐. 딱 걸렸네. 어떻게 보면 진짜로 모델 케이스가 될지도 모르겠다. 아니, 이런 오늘 이 생각이 방송 들어요. 네. 나가면 그거 시정할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근로감독관도 늘린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거 좀 많이 늘려가지고 맞습니다. 예, 자유시장 경제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질서를 가장 크게 훼손하는 게 바로 독점 거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독점이니까 재벌들이나 독점 못하게 하면 기업들한테 뭐 시비 걸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오라 가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딱 법 그렇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그다음에 탈세 세법 그리고 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주가 조작이라든가 경제사범들 사기 횡령 그냥 있는 법만 그냥 딱 철저하게 지키도록 확실히 네.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해라고. 네. 법문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었고. 억강부약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어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세 번째 국무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국무회의에서 오가는 얘기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한번 알아보고 우와. 별 문제 없으면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저 들었습니까? 되게 신선했어요. 음. 그거 윤석열 때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 정말 더 신선했겠죠. 뭐 저렇게 훨씬 일 안 하고도 신선했겠지. 저 돈들을 다 네. 받아가는구나. 저렇게 59분 동안 욕을 혼자- 하는구나. 59분 동안 혼자 떠들다가 혼자 화내다가 끝나는 네. 국무회의 국민들이 지켜봤어야 되는데 네. 근데 사실 국무회의라는 게 되게 형식적인 절차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거든요. 사전에 미리 다 조율하고 시행령 개정이나 뭐 대통령령 개정도 미리 다 작업하고 해놓고 난 다음에 그냥 방망이만 두들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대통령하고 국무위원들하고 무슨 토론을 하겠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국무위원들은 존재감도 없는 거지. 또 국무위원들 그러면 전문가들을 뭐하러 갔다고 그 자리에 앉혀놔요. 또 국무위원들은 그 얘기 듣고 나면 부처 가가지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다 불러가지고 매일 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네. 찍소리 못하게 그냥 깨고 마는 거 그것만 하는 거면 뭐하러 국무회의 해요. 그렇죠. 그냥 통과 절차로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국무위원들하고 진짜 국정에 관해서 뭔가 대화를 하든 토론을 하든 이런 모습들이 좀 살아나줘야 되거든요. 궁금해요. 사실 국민으로서는 네. 어떻게 정책이 그러니까. 펴지고 그렇죠. 어떻게 질의응답이 오가고 이게 실현되는지 이런 거 궁금해지네. 근데 그런 게 거의 없는 국무회의거든 사실. 근데 저는 그 말씀 듣고 대단하다 생각한 게
모든 국무회의를 공개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대회비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또 뭐 루틴하게 그냥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고 좀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어떤 현안들은 장관의 실력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모든 국민들이 중요한 맞습니다. 거예요. 네. 아, 궁금하다. 장관 허구한 날 뭐 험진만 내고 돈이 많니 안 많니 뭐 이런 거 하다가 능력 검증을 못 하잖아요 사실상. 저 유인철 씨 진짜 궁금해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문체부 장관을 2번이나 하는지 진짜 궁금한 사람. 회의를 공개해서 그게 실력을 보고 싶다. 저는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들의 실력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네. 이진숙 씨도 맞는 말이다. 궁금하고요. 그렇죠. 네. 의료 대란 이런 거 한다. 2,000명 그치, 늘린다 그치. 하면은 그 관계 공문이 많거든. 그러면 2,000명의 합리적 근거가 뭡니까 대통령님 하면은 막 욕하겠지. 국민들이 듣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아니,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하고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 어떤 뭐 토론까지는 안 가더라도 의견을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의견이 조금 엇갈릴 수도 있고 대통령이 그걸 청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는 국민들한테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높여주고 국정에 대한 믿음도 훨씬 더 높여줄 것 같아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거꾸로 말하면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자신 있어. 일단 1차적으로 어떤 걸 하더라도 네.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눌 정도의 준비가 난 돼 있어라고 하는 걸 네.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둘째는 내가 뽑는 국무위원들은 국민들이 보면 아 능력 있구나. 내 그런 사람 뽑을 거야. 이제 이런 예, 것까지 예고이기도 하고. 이게 네. 자신이 있으니까 한다.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기자들한테도 국무회의가 어떤 절차냐면은 일단은 풀기자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기자를 대표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스케치하러 들어가는데 그러면 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하는 모두 발언만 적고 나와요. 아. 그럼 나머지는 다 비공개로 돌려놓으면은 나중에 사후에 비공개 회의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대변인이 선택적으로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갑론을박이 있었는지 그 법안에 누가 반대를 했는지 찬성했는지 이런 걸 전혀 알 수 없고 네. 결과만 요약식으로 듣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도 알 권리가 제한이 되는 건데 그것들을 기자들한테만 알려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온 국민이 웬만하면 볼 수 있게 하겠다. 이거 사실은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네.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예.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때린다. 와 엄청난 거지. 그럼 새로운 제가-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지. 잘하는 스타가 사람 나올 수도 그렇죠. 있겠지. 그렇죠. 네, 예를 그렇지, 들면은 그렇지. 제일 국민들을 열받게 했던 데가 그런 거예요. 뭔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던가 아니면 어떤 뭐 지난번 이태원 참사 같은 참사가 발생했어요. 그럼 대통령은 자기가 국정 운영을 하는데 장관만 막 깨는 거야. 그러니까 야단만 쳐. 그러니까 유체이탈이지. 자기가 포괄적으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사람인데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보기 안 좋거든. 네. 근데 이전에 대통령들이 주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대통령이 유감 표명도 하고 장관도 책임 있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지켜본다고 하는 건 너무 좋다. 국정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저는 거라고 그 봐요. 이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거 네. 많이 또 이제 없애고 또 좋은 거 만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각 정부 부처에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점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단점도 많죠. 그런 위원회를 공개해야 됩니다. 아 위원회에서 무슨 회의하는 논의를 거를. 하는지를. 회의. 위원회 제가 막 수도 없이 많이 가봤어요. 네. 전 정부 부처 위원을 다 해봤고, 뭐 오. 대통령 직속도 포함해서 하면은 거의 그날 그 주요 안건에 대해서 의미 있게 준비해 와서 발언하시는 분은 이렇게 외부 뭐 교수 여러 전문가 시민단체 뭐 포함해서 의미 있는 발언하시는 분은 한 10명 이렇게 오면 2-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놀러 오는 거예요. 앉아있다 가는군요. 앉아있다. 그리고 나가서 내가 무슨 대통령 위원이다 뭐 가오다시나 잡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국민 세금이거든요. 네. 그 수당도 세요. 수당 얼마나 줍니까 혹시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위원장은 장관급 위원회가 있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부총리급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보통은 이제 좀 대통령 직속은 다 장관급이에요. 위원장. 위원들 차관급입니다. 야 높다. 그래서 어, 얼마 그거는- 일당으로 주는 거예요? 그 이제 아, 네. 시간 그 회의 수당 주는데 네. 맞아요. 그거는 그냥 뭐 몇십만 원인데 예우가 아 의전이 제 사무실로 그 고급 관용차가 옵니다.
그 정도예요? 의전이 세. 그 맛으로 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러고 가끔 이제 해외 시찰 같은 거 가거든요. 그러면은 공항에 가면 그걸 느끼지. 그냥 VIP로 패스. 장관급 예우를 받아요. 그 맛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광적인 지지자가 변호사님이 하셨던 위원회는 되게 급이 높은 위원회. 급이 높은 데는 위원회 해보셨잖아요. 또. 저도 위원회 예, 해봤는데 예. 저는 장관 밑에 있는 위원회여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비상근이었거든요. 처우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냥 회의비만 받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위원장한테는 그냥 일종의 업무 추진의 형태로 일정 금액을 주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 급이 높은 장관급 정도 되는 위원회는 그러니까 저런 대우를 받는데 그렇지 않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진짜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 위원회들은 얼마 못 받아요. 근데 무슨 의전까지 필요합니까? 아무리 장관급이고 나발이고 의전은 좀 오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드는 건데. 그거는 뭐 용도가 뭐냐면 이제 이분을 뭐 좋은 자리에 줄 수는 없고 선벌이 밀렸고 그런데 선거 때 많이 도와줬고 예우를 해야 되니까 정치적인 자리죠. 근데 그건 아마도 오유대 씨의 문제 제기는 뭐냐면은 그 예우를 네 돈으로 왜지 남의 돈으로 하냐, 국민 혈세로 하냐 이런 측면 아닙니까 이게. 네. 아니 근데 제가 이거 뭐 자랑삼아 하는 얘기지만요. 제가 있었던 위원회의 경우에는 제가 있었던 기간만큼은 제가 다 지켜봤잖아요. 5년 정도 있었는데요. 정말 제가 존경스럽다고 얘기할 정도로 위원들이 진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문사를 정하는 그 심사를 하거든요. 한 2박 3일 동안 거의 붙들려 가지고 딴 데도 못 가고 거의 밤새우다시피 막 토론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도 역시 정치권 추천목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 위원회가 있는 목적을 잊지 않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하더라도 토론을 통해서 합의해가는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위원들 지금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 있어요. 말씀하신 그 형태가 행정학에 나오는 위원회 조직의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네. 아니 맞아요. 권력이 없는 위원님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아예 안 하니까 나랑 안 돌아갔네. 아니, 권력이 없는 사람이 일찍 오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다 써먹네 이거 다시 잘. 예리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평론가님이 워낙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어떤 위원회였는지 좀 밝혀달라. 지금은 그 위원회가 많이 망가져서 제가 이름을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요. 망가졌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정부에 따라서 위원회 성격도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한테 법의 어떤 법정위원회였거든요. 제가 있었던 법률 규정에 있다. 예, 그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정부가 바뀌잖아요. 바뀌면 다 나눠줘, 골고루 나눠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원 기준을 그렇게 만들면 위원들이 심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고 다 나눠줍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선별 지원해야 되겠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위원회가 굉장히 잘 됐다. 예, 맞아요. 그때 해가지고 윤석열 이명박 넘어갈 때는 뻔한 거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하다가 이명박 딱 들어서니까 다 나눠줘. 맞아요. 이렇게 바뀌었어요.